네, 반갑습니다. 주미다 정배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금요일장 코스피 약보합 마감했고 코스닥이 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모습이죠. 금리 인하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에 민감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분포한 코스닥이 상승 마감을 하고 코스피는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 매동도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하면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 관련돼 있는 이제 에너지 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낙폭이 컸던 전기차 기업들이 조금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알트오젠 같은 경우는 15%, 펩트론 10% 이렇게 바이오 기업들 시총 상위의 바이오 기업들이 상승을 크게 이끌고 엔터주들도 지금 바닥에서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금리에 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보니까 금리에 민감한 코스닥 기업들이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 결정도 되었고 미국 대선도 이제 결과가 나왔고 시장 자체의 불확실성이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불확실성 금투세가 폐지가 된 이후로 제가 계속해서 국장 바닥 잡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뭐 국채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이전에 피크를 찍었지 않나 생각도 들고 만약에 그런 고금리 기조, 고환율 기조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이게 뉴노멀이다, 새로운 뉴노멀이다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우상향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끌고 가는 매매, 시장 사이클이 바뀌어서 주도 테마라든지 주도 섹터는 달라지겠지만은 달라질 주도 테마, 주도 종목들을 캐치를 해가지고 끌고 가는 매매를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설명드릴 종목은 눈에 띄는 종목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일렉트릭입니다.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뭐 앞전에 제일전기공업, 올해 상반기에 전기, 전력 관련 종목들, 변압기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죠. LS일렉이라든지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제룡전기라든지 뭐 세명전기, 대원전기 뭐 말할 수 없이 많은 전선, 전기, 변압기 기업들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이 지금 국가 단위로 송배전 시스템이라든지 국가 단위로 전력 시스템을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노후된 전력을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AI 시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전력 수요. 전기차 시대지 않습니까? 특히나 북미 같은 경우는 전기차 비중이 더 높아요. 전력 수요. 그리고 공장. 전 세계 공장을 중국이 지어놨는데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을 하니 중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제조기업들, 제조공장들 북미에 지어라. 인센티브 줄게. 세제 혜택 줄게. 대신에 우리나라에 미국에 지어라. 아니면은 너희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불리해질 걸. 초패권 국가인 미국이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제조 공장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엄청난 전력. 전력.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여러 변압기 종목들 미친 듯이 상승을 했죠. 당연히 상승이 있으면 상승에 대한 조정을 겪을 것이고 조정 이후에 차츰 반등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이 끝나긴 했지만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이 미국의 전력난에 대해서는 꼭 해결해야 될 숙제이고 이거를 지금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납품받을 수 있는 나라에게 납품을 받아야겠죠. 변압기든 뭐 전력기구든 뭐 여러 가지들 대전판이든 전선이든 다 쓸 수 있는 건 다 수입해 와야겠죠. 근데 중국에서 수입할 수 있습니까? 특히나 이 전력기구 같은 경우는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제조하는 물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고 있고 그게 올해 상반기 주가에 반영이 되었죠. 근데 그걸로 끝이냐?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전기차 섹터 자체가 한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을 두고 시세를 큰 파동을 냈던 것처럼 전기, 전력, 변압기 종목들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최근에 상장한 그 산이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변압기 종목인데 상장했을 때 고가를 지금 상장하고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4개월 만에 뚫어내고 있어요. 그만큼 이 변압기 종목, 전력 종목, 전기 종목에 대한 수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종목들이 찍어내는 재무제표 매출 이익을 보니까 엄청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일렉트릭 또한 이 시세가 끝이 아니고 바닥 찍고 재반등, 전고점 돌파하고 장중 52주고 죄송합니다. 입이 좀 마르네요. 전정고 돌파하면서 쭉쭉쭉 뻗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일단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매출을 보면 반반입니다. 내수 50, 수출 50. 수출을 어디에 하냐에 따라 되게 갈라지겠죠. 중국 이런 데 하면 의미가 없겠죠. 북미입니다. 북미 거의 100%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은 어느 회사에 수출을 하냐? 미국 전력 시스템 기업이 이튼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뉴스화 돼가지고 반등을 할 때 뉴스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알 수 있으실 거고,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그럼 이튼에 뭐를 수출을 하는데 PCB S라고 읽어야 되나요?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좀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거를 수출한답니다. 저도 문과기 때문에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부품이냐면 아크 차단기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아크 차단기? 내가 그 누전 차단기는 들어봤는데 아크 차단기는 뭐냐? 우리나라는 100%다 누전 차단기를 쓰고 있죠. 근데 아크 차단기 같은 경우는 누전 차단기보다 한 단계 더, 두 단계 더 진보한 차단기입니다. 그래서 누전 차단기보다 한 50% 이상 그 화재 발생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차단기고, 이 전류의 흐름, 아크가 스파크가 튀는 거를 미리 조금 캐치를 해가지고 전력의 차단을 빵 시켜버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아크 차단기가 법제화가 돼가지고 무조건 주택 건설하거나 주택이 있다고 하면 아크 차단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다 누전 차단기 과거부터 써왔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아크 차단기를 법제화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산업통상부에서 그 아크 차단기 의무화에 대한 최종 단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게 아크 차단기 법 개정 최종 단계만 남았고 빠르면 올 하반기에 이게 법제화가 될 수 있다, 이런 그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보너스. 이게 되게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국내에서 아크 차단기 법제화 된다는 거에 대한 부분은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보너스인 거고, 미국에 있는 이튼의 아크 차단기에 들어가는 이 핵심 부품입니다. 요거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튼발 그 수출 공급 계약이 이제 4,429억인데 올해 연말에 이제 24년 12월 31일에 계약이 종료가 되고 연장을 하겠죠, 당연히. 왜냐면은 제일일렉트릭 이튼 같은 경우는 80년대부터 수주를 계속 계약을 이어오고 있고, 최근에 또 같이 공동 연구까지 해가지고 차세대 스마트 차단기까지 개발을 한 굉장히 동독한 회사입니다. 같이 가는 회사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 연장을 할 건데,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전력 수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빅사이클이 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재계약 금액만 보더라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만약에 여기서 아마 회사 관계자들은 조금 미리 알고 있지 않을까요?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이튼 같은 경우도 뭐 미리 우리 그 제일일렉트릭이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그 수요를 못 맞추는 상황에서 이만큼, 예를 들어서 뭐 1조 5년간 1조 이거 수주할게, 이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사전에 우리 이만큼 할 수 있을 건데 이거 계약 너 할 수 있어? 라고 어느 정도는 조금 하겠죠. 왜냐면은 같이 공동개발까지 하고 80년대부터 이거를 이용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
둘 회사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베트남에도 공장을 싣고 지금 부산에 있는 기업이거든요. 부산에 있는 기업인데 공장 부지를 추가 매입을 해가지고 이혼자산 공시에 보면 있습니다. 공시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공장 부지를 또 YCC 파워 주식회사라는 데서 사가지고 이제 사내 제조 시절 증설을 위한 뭐 캐파 증대로 인한 물량 착고 확장 이런 부분들. 그래서 2019년도에 계약한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런 캐파 확장 없이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재계약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이렇게 또 캐파 확장을 위해서 공장 부지도 더 확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재계약 금액,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전력 수요에 대해서 기반 시설을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 조금 크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에 이튼이 테슬라와 협업을 한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요 구간에서 이게 뭐 이튼 같은 경우가 뭐 이튼이 제일일렉트릭이 이튼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테슬라 하는 게 호재다 하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를 좀 적게 볼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테슬라가 진행하는 게 이제 테슬라 월이라고 해가지고 전력 시스템의 한 부분인데 미국의 주택이 이렇게 있으면은 지붕에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깔아가지고 요거를 또 ESS 저장 장치에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낮 동안 햇빛을 받아가지고 전력을 만든 거를 이제 밤 시간 동안 전력 수요 장치가 밤에 집에 쓰는 전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테슬라 전기차를 이렇게 충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전기가 끊겼을 때 거기에 비상 상황에서 사용한다든지 하는 시스템이 요건데 요거를 이튼과 협업한다고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차단기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크 차단기입니다. 제일일렉트릭이 납품을 해가지고 이튼이 만드는 스마트 차단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래서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가 살아나는 게 단순히 그냥 지금 전기 종목들, 배너기 종목들이 다 또 시장에서 조금 강세를 보이니까 단순히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시세 내는 종목들, 특히나 뭐 10배 종목들, 20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기간이 뭐 한두 달 만에 10배 찍고 20배 찍고 뭐 물론 점상 가가지고 그런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기간을 두면서 차분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템버거 종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재계약도 다가오고 그 테슬라와 협업한 부분들 그리고 이튼하고 제일일렉트릭이 최근에 협업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스마트 차단기인가 뭔가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이것도 또 추가 매출로 잡힌다고 하니 납품을 시작해가지고 추가 매출로 잡힌다고 하니까 이 제일일렉트릭 회사 자체, 이 종목 자체의 모멘텀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이제 뭐 전기차로 예를 든다고 하면은 제일일렉트릭이 제2의 금양이 될 수도 있겠다. 금양도 부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고점에서 무상증자 해놓은 것도 대주주의 자신감이 아닐까. 자신감. 무상증자라고 하는 게 여기서 터뜨렸거든요. 그래서 세력이 이거 뭐 무상증자 핑계로 조금 더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고점에서 무중 터뜨리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약간 판이 흘러가는 거를 보니까 재계약 앞두고 올해 상반기에 무상증자 해가지고 대주주 주식수 불려놓으면은 그러니까 무증이라는 게 말 그대로 1대1 무증을 했거든요. 그냥 내 주식 만큼 주식을 무상으로 더 준다. 그러면 주식 수가 액면가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조정이 그 무증 당시에 액면가만큼 이 종목이 급등을 한다고 하면은 대주주의 주식 가치가 2배가 되는 거거든요. 단순 계산해도 2배고 실제로 따지고 보면 몇 배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주주의 자신감. 나 주식수 좀 불려놓을게. 그리고 우리 회사 자신 있으니까 무중 때려가지고 주식수 늘려가지고 외인이든 기관이든 세력이든 조금
거래량 돌릴 수 있게 주식 조금 증자 좀 하자 해가지고 해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전력, 변압기 섹터가 제2의 전기차처럼 큰 파동을 한 번 더 그려준다고 하면은 제일 일렉트릭은 제2의 급량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봅시다. 12월 달에 일단 이벤트가 12월 연말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종목이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또 정고점에 갖다 붙인다고 하면은 얘는 숨겨진 호재가 있구나라고 조금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료가 나오기 전에 차트가 먼저 반응을 하니까요. 그래서 제일일렉트릭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회사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기적 관점으로도 바닥 찍고 이 힘든 시기 다 겪으신 분들은 중기적 관점을 갖고 이 정고점 일단 단순 여기 정고점 넘는 거 생각을 하시고 이 15,000원까지 조금 정고점 갖다 붙이는 모습 그리고 그때그때 나오는 뉴스 보시면서 조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제일일렉트릭 좋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제가 조금 개별주 영상은 잘 찍지는 않는데 좋아 보이는 종목들 위주로 좀 찍어요. 저번에 찍었던 영상이 이제 DS 단석인데 계속해서 추세받고 있죠. 여기 뭐 악플 다신 분이 있던데 아직도 이런 영상 보면서 투자하냐고 그때 샀으면은 말씀드렸지만 45% 수익 나오는 구간 나왔으니까 제일일렉트릭도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이 길었죠. 설명드릴 게 조금 많다 보니까 말이 길었습니다. 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 또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주입니다. 종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